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윤 원장입니다. 30여 년 전에 광대 축소를 비롯한 윤곽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얼굴이 살이 처졌다 해서 수술 후에 레이저로 관리도 받고 또 실 리프팅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금침으로 넣어가지고 리프팅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니 거상도 하시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신 교포분이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광대는 입안으로 해서 살짝 갈기만 하고, 이쪽을 주로 갈고, 측면을 갈고, 그리고 턱뼈도 좀 갈고, 이렇게 크게 수술을 벌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개 안면윤곽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그 수술이 거기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뼈를 잘라내고 수술을 한답시고 뼈를 잘라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술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면윤곽 수술이 많아요. 다행히 이분께서는 그냥 살짝 갈았던 정도라 제가 재수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조그만 뼈가 벌어지거나 조그만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또 그 뼈가 틀어져 있거나 모두 다 뼈를 맞춰서 아니면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고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에서는 그렇게 뼈에 금만 가도 광대뼈로 고정을 하는데, 이 광대뼈를 수술했던 환자들의 부작용을 대부분 보면 뼈가 일부가 벌어졌거나 뼈가 안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환자는 평생을 그런 안 좋아진 얼굴 형태와 얼굴살 처짐으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이 곧바로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사례를 들면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갔다고 해서 윤곽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이 잘못돼서 4년간을 우울증에 살면서 자꾸 병원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재수술도 몇 번 하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광대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우울증보다 4년의 귀중한 대학생활을 망쳐버린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면윤곽 특히 광대뼈 수술을 할 때 정말 신중하십시오. 그런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의사도 정말 이 수술에 대한 마인드를 정말 정직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수술 환자를 보다 보면 다른 의사들도 그럴 거예요. 의사가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수술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동료 의사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금침으로 했던 CT 자료가 있어서 제가 CT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광대를 제가 재수를 해드렸고 그리고 얼굴에 안면 거상을 했기 때문에 광대뼈는 정면과 45도에서 보여지는 얼굴 형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되면 즉 광대뼈가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쑥 광대뼈를 줄인다, 튀어나왔으니까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수술 받으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옆에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쭉 넣잖아요. 납작하게 5 이상이 돼요. 처음에는 부었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붓기 빠지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속살이 구축현상이라고 단단한 살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면 거기 뼈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5 이상이 되거나, 또는 꺼져는 이 꺾인 부위, 잘랐던 꺾인 부위가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들도 보이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쏙 들어가니까 중간에가 살이 꺼져갖고 나타나거나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광대 수술을 받으실 때 굉장히 신중하시고, 저는 대부분의 이런 광대 부작용이
제가 보니까 한 95%에서는 입 안으로 절개하는, 입 안 절개에서 광대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입 안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광대뼈가 만져져요. 그래서 거기를 째고 한 3cm 정도 째고 톱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앞에서 1cm 정도 자른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넣어주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거를 잘라낸 다음에 고정을 한다고 하는데 뼈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뼈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나서 약간 금방 가도 고정을 한다고 하는데, 광대뼈를 축소해서 더 얼굴형이 예뻐지고 좋아지려고 했는데 뼈가 벌어지는 정도가 적다고 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만 안 되죠. 광대뼈 부작용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CT를 찍어보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 CT는요, 성형외과에서 안 찍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형외과 이 분야가 전문 의사이듯이 영상의학 분야가 따로 전문 영상의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회가 그렇게 금침 박아놓은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런 싼 CT 기계 가지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CT 기계를 보면서 광대를 재수술하고 안면 거상을 했던 분의 CT 사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얼굴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귀족 수술도 하고 앞 턱 끝에다가 실리콘도 넣고 광대도 좀 갈고, 그래서 얘가 턱 튀어나온 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옆에 턱도 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측면을 많이 갈았어요. 많이 갈았어. 그러나 자른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보면은 턱뼈나 이런 걸 자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이분께서는 외국에서 수술을 받았지 한국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측면도 갈고 그랬는데, 지금 다음 사진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금속 선 같은 게 보이죠? 이런 데 많이 보입니다. 또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45도에서 봐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얼굴이 처졌다고 해서, 광대를 갈고 나서 얼굴살이 처졌다고 해서 지금 금침을 많이 박아놓은 상태예요. 또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데다 금침을 많이 박으셨죠. 금침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서는 금침을 사용해서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대개 일반 무슨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이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한의원 아니면 피부과에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많이 이런 걸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은 금침을 박아 놓은 게 많이 보이죠? 이렇게 금침, 이게 지금 전부 다 얼굴살이 처졌다고 지금 박아 놓은 금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침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침을 박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분을 안면 거상 할 때 보니까 노란 금사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뼈라는 거는 항상 이 광대뼈는 정면과 45도에서 얼굴형을 변형시키는 건데, 제가 광대뼈를 수술할 때는 이쪽과 이쪽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줬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잘랐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광대 제가 재수술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뼈를 약간 낮추면서 측면도 약간 곡선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런 수술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부터 이마까지 전체를 안면 거상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로 다른 병원에서는 안면 거상을 보니까 민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40대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0대, 40대를. 근데 저희 병원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수술 환자가 50대, 60, 70대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30살 때 이렇게 했었다, 또는 젊은 시절에 내가 40대 했다,
그래가지고 뭐 광대를 했는데 얼굴이 처졌다. 그래서 처진 것 때문에 거상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광대 축소를 할 때는 첫째, 처지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데는 이 두피 쪽으로 해가지고 광대 축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두피 쪽으로 해서 광대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대개 이제 입안으로 해서 광대를 축소, 입안으로 오면 입 안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쪽을 밀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서 이쪽을 밀어보면 딱 이 뼈가 만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짠 다음에 톱날이 요리 들어가서 요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자르는 건데, 입안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 수술 자체를 서랍을 여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서랍을 여는 길이, 서랍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길이가 절개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개선이 짧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열고 이쪽으로 하고, 그러나 두피절개는 절개선이 길어요. 이쪽에서 반대 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완전히, 여기 눈 위에 있죠. 눈썹 위까지 완전히 벗기니까, 여기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이쪽으로 벗기니까 아무래도 수술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항상 성형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적게 째서 큰 효과, 적게 째서 간단한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록 수술의 결과는 별 변화 없다는 양반이에요. 수술하기 전보다 더 나빠져 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서랍을 열어볼 때 잡아다니는 길이가 10cm일 때하고 풀로 다 잡아다닐 때하고는 그 안에, 서랍 안에 내용물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달라요. 10cm 잡아다녀서 안쪽에 여러 가지 수첩이라든가 펜슬이라든가 자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잡아다니면 일목요연하게 쫙 이거를 바둑판처럼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뼈라는 거는 정교하게 되면 될수록 얼굴 형태는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교하게 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얼굴 형태는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려고 한 것은 이 광대뼈가 정교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잘라, 측면만 납작이 들어갔어? 그러면 얼굴이 납작이지만 붓기 빠지고 속 살의 구축 현상이 점점 풀어져 가는 거는요, 6개월, 10달,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 때부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수술은 1년이 되면 더 얼굴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지면 어떠냐, 옆에다가 지방을 주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 지방 주입하면 더 나빠져요. 이제 왜? 얼굴을 뭐 광대나 볼 이쪽에다가 지방을 넣어놓게 되면요, 이게 살이 찌면 더 커지니까 이제 그때는 선풍기 아줌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단단해지거나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대 축소, 이게 낮아지면 이게 들어 받쳐지고 있는 얼굴살이 같이 낮아지니까 얼굴살이 출렁거리는데 중력으로 당연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는 것에 또 자연 노화에 지방이 밀려, 이렇게 삼중고를 겪게 되면, 얼굴이 삼중고를 겪게 되면 당연히 얼굴이 더 심하게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피로 했을 때 뭐냐, 나이가 40대 50대더라도 저는 거상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는 거상만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면 거상은 하지 않고 거상만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저는 이 두피절개에서 광대 축소만 하지 굳이 거상을 강권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안으로 절개하는 광대 축소는 강권을 해야 돼요. 왜냐, 40, 50대 되신 분들을 입안으로 광대를 축소하잖아요. 기존의 노화에 의해서 처졌던 게 광대 축소로 인해서 처짐이 엎어지니까 엄청나게 얼굴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머니가 광대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광대 축소만 해도 되느냐, 아니면 거상을 해야 되느냐, 거상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나도 광대를 축소하면 이게 처진 것이다, 처진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두피 절개로 하는 굳이 저희 병원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엄마가 광대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거상은 따로 필요합니까? 그러면 광대 축소만 하셔도 됩니다. 거상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광대 축소로 인해서 얼굴 처짐이 일반 처짐처럼 그렇게 막 나타나지가 않아요. 심하게. 그래서 이 광대 축소가 결국은 거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술 환자들을 쭉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광대 축소는 신중해야 된다. 단순히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얼굴 형태도 예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광대에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대충 이제 6가지를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 6가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은 광대는 수술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냐? 광대 하기 이전이 더 얼굴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왜 이전보다 더 나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 얘기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한 30여 년 전에 광대 축소를 하셨던 분께서 여러 가지 미니 거상, 레이저로 거상을 한다든가 또는 실리프팅을 했다든가 미니 거상을 했다든가 마지막으로 금침으로 이렇게 거상을 했다든가 했었지만 결국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 해서 광대 제수는 저한테 받았지만 여기 금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에다 무조건 찔러 넣었을 때는 아무것도 이런 상황이란 걸 모르셨겠지만 막상 이렇게 CT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광대 축소가 입안 축소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무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도 있는 사진들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금침을 이렇게 많이 넣겠습니까? 이분도 이렇게 금침 때문에 얼굴이 이렇다는 걸 처음 하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광대 축소 그러면 하고 나면 이런 눈가 쪽에다가 저희는 고정을 이 눈꼬리 쪽에다 고정을 하거든요. 이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하는 거는 입안으로 하는 의사고 이쪽에다 하는 의사는 두피로 하는 의사인데 이쪽에다 그 작은 티타늄 나사를 박은 그걸 가지고도 MRI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하는데 이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안면 거상에서 이전에 광대 축소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면 거상을 받은 환자에서 CT를 찍어보니까 나타나는 이런 금침에 의한 리프팅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금침도 아무 효과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